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교재 30페이지에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에 대한 매수 청구권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자,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에 대한 매수 청구권인데요. 우리가 조금 이제 풀어서 쓰면요,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에 대한 매수 청구권입니다. 그래서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에 대한 매수 청구권이죠. 자, 이게 뭐냐 그러면요, 이제 매수 청구를 하는 것이 언제 매수 청구하냐면 내 땅을 사가라는 건데요. 매수 청구는요. 자, 도로 설치한다, 학교 설치한다, 공원 설치한다, 도시군 계획 시설 설치한다고 도시군 계획 시설 결정 고시 후 그러니까 학교나 도로나 공원 같은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하겠다 결정 고시 후 10년이 지나도록 사업하는 거예요. 10년 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토지로서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는 매수 의무자에게 차라리 내 땅을 사가라 매수 청구할 수 있다. 매수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설치한다, 공원 설치한다 그래서 내 땅을 학교 부지로 지정하고 공원 부지로 지정해 놓고요. 10년 내에 사업을 시행 안 하면요. 그 지정당한 개인 사유지 토지 소유자는요. 자기 땅을 전혀 못 쓰면서 10년이 지난 거예요. 보상도 못 받았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내 땅을 사가라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일단 매수 청구는요. 이건 강제성이 없어요. 매수 청구를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돈 없다고 거절할 수도 있고 돈 있을 때는 매수하겠다고 매수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요. 6개월 내에 해야 돼요. 6개월 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고요. 만약에 매수하기로 결정했을 때는요. 다시 2년 내에 실제 매수를 해야 됩니다. 2년 내에 매수해야 된다. 매수. 이렇게요. 2년 내에 매수해야 돼요. 물론 매수하기로 결정해 놓고요. 차일 피일 미루다가 매수를 안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미루다가 매수를 안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때 우리 매수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매수하는 그 대금 지급이 제일 중요해요. 자, 대금 지급은요. 원칙이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거죠. 현금. 우리 제일 좋은 게 현금이죠. 그래서 명절 때 가정주부들한테 설문조사를 합니다. 명절 때 받고 싶은 선물 1위가 뭔가? 부동의 1위가 현금. 2위가 뭘까요? 현찰이죠. 그래서 현금으로 대금 지급하는 게 원칙인데요. 예외적으로 현금 대신에 채권을 발행해서 대금을 지급할 수가 있어요. 요 채권 이름이 도시군 계획 시설 채권입니다. 도시군 계획 시설 채권을 발행해서 이걸로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도시군 계획 시설 채권의 만기는 10년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채권으로 대금 주고 돈으로 바꿔주는 게 10년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현금 대신에 채권으로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자, 전제 조건이 매수 의무자가 지자체해야 됩니다. 매수 의무자가 지자체가 돼야 돼. 지자체. 매수 의무자가 지자체라는 전제 하에 1번 또는 2번 둘 중에 하나에 해당할 때
현금 대신에 요 채권으로 대금을 지급할 수가 있다는 거죠. 먼저 첫 번째,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현찰 대신에 채권 받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일은 거의 없겠죠. 이런 사람 현찰 가지고 왔는데 저 현찰 싫어 채권으로 주세요. 이런 사람은 뭐라고 부릅니까? 피성년 후견인이죠. 예, 금치산자. 예. 그다음에 또는 부재 부동산, 부재 부동산 소유자의 토지거나 또는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 대금이 3천만 원 초과할 때 초과 시 그 초과분에 대해서 채권으로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러니까 3천만 원까지는 현찰로 주고요.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채권으로 대금 지급할 수 있다는 거죠. 그 토지 소유자가 거기 살지 않는다. 부재 부동산 소유자, 비업무용 토지 3천만 원 초과할 때 초과분 3천까지는 현찰로 주고 초과분은 이것은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3천 대신에 2천 낼 수도 있어요. 이것이 바로 매수 청구권이에요. 그 다음에 매수 청구를 거절하거나 또는 매수하기 해놓고 나서 약속 안 지키고 매수를 2년 내 안 했을 때는 그 토지 소유자는 이제 자기 땅에서 필요한 건물을 짓고 살 수가 있어요. 그때는 그냥 못 지어요. 여기가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니까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개발 행위 허가를 받아서 꼭 필요한 거 3층 이하 단독주택이나 3층 이하 일종 근린생활시설이나 3층 이하 2종 근린생활시설이나 단 2종 근생 중에서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건 못 지어요.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다중생활시설, 고시원은 금지. 이거 왜 2종 근생? 그 다음에 공작물을 설치할 수가 있죠. 그래서 단독주택인데 이것을 공동주택, 연립 다세대 나오면 틀려요. 이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30페이지에 매수청구권 의인데 10년 중요하고요. 지목이 대인 토지예요. 지목과는 상관없이 X. 지목이 대가 아니라도 매수 청구할 수 있다. X입니다. 지목이 대인 토지만 매수 청구할 수 있어요. 그 이유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요. 이런 토지가 있을 때 이게 지목이 되고요. 이게 지목이 답인 토지예요. 두 개 땅이 동시에 학교 부지로 지정된 거예요. 학교 부지로 지정되면 학교 외에 다른 건물은 못 짓게 해요. 건축물의 건축 금지고요. 개축이나 재축도 다 금지라고요. 자, 지목이 답인 토지 소유자한테 이제 당신 땅은 도시군 계획 시설 결정이 돼서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가 됐습니다. 학교 짓는다 그랬기 때문에 학교 부지가 돼서요. 당신은 건축물의 건축이 금지가 됩니다. 그랬더니 막 웃어요. 당신 충격 안 받았습니까? 제 땅은 논인데요. 논은 어차피 건축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는 충격이 없어요. 그러면 기존 건물이 부서지더라도 개축이나 재축도 금지하니까 또 웃어요. 왜? 개축이나 재축을 할 건물이 논 위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목이 답인 토지에는요. 아무리 건축을 금지시키고 개축, 재축을 금지시킨다 그래도 전혀 손실 보는 게 없죠. 자, 어떤 사람이 배를 몰고 가는데 네 배를 가라앉히겠다. 막 웃어요. 내 배는 잠수함이야.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근데 지목이 대인 토지는요. 건물 짓는 데 쓰는 땅이거든요. 그 다음 달쯤 건축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고시, 예를 들면 학교 설치한다 결정고시가 되면 학교 외에 다른 건물은 건축 금지거든요. 이제 건축 금지당했죠. 그다음에 자기 건물이 기존에 낡은 건물이 있어요. 개축이나 재축도 금지예요. 그러니까 피해를 본 지목은 대지목만 피해를 받죠. 그래서 지목이 대인 토지만 내 땅 사가라 매수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위에 가로가 있어요. 실시계획 인가가
진행된 경우는 제외. 이게 뭐냐 그러면 10년 내 사업이 시행 안 됐을 때 내 땅 사가라 매수 청구하는 건데요. 언제부터 사업이 시행된 것으로 보냐 그러면 땅 파는 시기부터가 아니라 땅 파기 직전 단계가 사업이 시행된 시기예요. 그 땅 파기 직전 단계가 실시계획 인가예요. 그러니까 10년 내 실시계획 인가가 있으면 사업이 시행된 거니까 매수 청구 못합니다. 그 다음에 토지 위에 건축물하고 정착물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토지 위에 있는 건축물과 정착물을 포함해서 매수 청구를 하는 게 우리가 국가나 지자체는요 제한 물건이 설정돼 있는 권리는 취득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가 문제냐 그러면요. 자 만약에 토지 위에 건축물하고 정착물이 있는데 건축물이 있는데 토지만 매수 청구했다. 그러면 토지만 지자체가 샀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와 건축물 소유자가 달라지면요 민법상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이 생겨요. 토지 소유자는 건축물 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제한 물건이 설정되어 있는 권리는 취득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 사거나 다 안 사거나 그러는 거죠. 건축물하고 정착물을 포함해서 매수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원칙적인 매수 의무자는 6명 시장 군수예요. 6명 시장 군수가 원칙적인 매수 의무자죠. 매수 청구하고 그 다음에 매수 청구할 때 밑에 박스 오른쪽을 보시면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가 정해진 것은 정해진 경우는 그 사람 잘못이니까 그 사람에게 매수 청구하면 되고요. 설치나 관리 의무자가 있을 때는 그자. 두 사람이 서로 다를 때는 설치 의무자 잘못이니까 설치 의무자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답니다. 그다음 매수 여부 결정 중요하죠. 매수 청구는요 단순한 청구권이에요. 민법에 나온 형성권이 우리 국가와의 관계는 없어요. 단순한 청구권이니까 거절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매수할 수도 있죠. 6개월 내에 해야 됩니다. 만약에 매수하기로 결정했을 때는 2년 내 실제 매수를 해야 되고 대금 지급 원칙은 현금 예외 지자체가 매수 의무자일 때는 채권으로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부재 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비업무용 토지로서 3천만 원 초과할 때 초과분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고 가로 5번의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의 발행 기준 나오죠. 상환 기간은 10년 이내. 구체적인 상환 기한과 이율은 조례로 정합니다. 지방마다 물가가 다르니까 발행 절차는 지방재정법으로 정하고요. 매수 가격이나 매수 절차는 공시법을 준용하고요. 그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설치할 수 있는 것들이 오른쪽 박스에 나오죠.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우리 32페이지에요. 가로 8번 중요한 게 나오네요.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의 실효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의 실효, 학교 설치한다, 공원 설치한다, 결정 고시된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해서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 설치에 관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은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에 효력을 잃는다. 실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원 설치한다고 결정 고시했는데 20년이 지날 동안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20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에 효력을 잃는다. 이제 자기 땅이 공원 부지에서 풀리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시험에 자주 나오냐 그러면 현재 전국에서요 20년이 지나서 실효된 적이 없어요. 왜요? 20년 기간 계산을 국토계획법 부칙에 2000년 7월 1일부터 계산해요. 2000년 7월 1일부터 계산하니까 올해 7월 1일이 돼야지만 20년 지난 최초의 사례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직까지 20년 지나서 실효된 적이 없고 이것 때문에 전국에서 가장 미집행된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이요. 최고가 공원이에요. 여의도 면적의 몇십 배 해당되는 공원 면적이 미집행됐거든요. 이거 풀리면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시험에 나옵니다. 20년 대신에 10년 바꿔서 내고 20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인데 다음 날을 빼고 시험에 내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에 이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은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은요. 도시군 계획시설, 도로, 공원, 학교를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계획시설 사업. 이거는 사업 절차 진행 순으로 우리 법조문이 만들어져 있어요. 제일 먼저 도시군 계획시설 설치하겠다고. 도시군 계획시설 설치한다고 결정고시를 합니다. 결정고시를 하면요. 그 다음 단계가요. 요 3개월 내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돼요. 이게 단계별 집행 계획입니다. 그래서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을 해요. 계획을 수립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시행자가 될 것인가? 요 시행자가 정해지면요. 요 시행자가 자기가 공사할 계획을 작성합니다. 이게 실시 계획이에요. 그래서 실시 계획을 작성해서 인가권자에게 인가받고 고시합니다. 그러면 이제 드디어 사업 시행에 들어가요. 사업 시행에 들어가서 이제 도로 완공, 학교 완공, 뭐 공원 완공이 되면요. 공사 잘했는가 확인받아야 되거든요. 준공 검사. 그래서 공사 완료 보고를 합니다. 공사 완료 보고를 하면은요. 공사 잘했는지 준공 검사를 받게 되죠. 이렇게 준공 검사를 받고 준공 검사 통과했을 때는 공사 끝났다고 외칩니다. 이게 공사 완료 공고예요. 공사 완료 공고를 한다. 이 절차를 우리가 한 번씩 기억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 거기 32페이지도 한번 보시면은요. 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권자가 나오죠. 자, 우리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하겠다. 예를 들어서 공원이나 뭐 학교나 그 다음에 뭐 도로 같은 등등 결정고시하면 3개월 내 구체적인 집행계획인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라고 그랬잖아요. 이 단계별 집행계획은요. 자, 원칙 6명 시장 군수가요. 3개월 내 재원 조달 계획과 보상 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 도지사도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단계별 집행계획의 구분 나오죠. 우리 3년 내에 해야 될 계획이 1단계, 3년 이후에 해야 될 계획이 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이 돼요. 만약에 도로 설치할 때 5년이 걸린다 그러면요. 1, 2, 3년은 1단계, 4년, 5년은 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을 시키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조정은 뭐냐 그러면 올해 기준으로 4년 차는요. 내년이 되면 3년 차가 돼서 1단계로 승진하죠. 그래서 매년 2단계 집행 계획을 검토해서 3년 내에 할 것은 1단계에 포함시킬 수가 있고요. 단계별 집행 계획은 공고는요. 6명 시장 군수만 공고하고 국토부 장관 도지사는 공고할 수가 없습니다. 자, 33페이지 오른쪽에 4번 단계별 집행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을 때 그 다음에 2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 안 되고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되지 않거나 수립됐다 할지라도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 안 됐다. 그 말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3년 내에 그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할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요랬을 때는 저촉되지 않는다는 오른쪽 박스에 나오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3년간 임시로 쓸 수 있는 가설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고요. 자, 학교 부지에 학교가 3년 내에 안 들어선대요. 임시로 3년간 쓸 수 있는 가설 건축물 지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공작물 설치할 수 있고요. 학교가 들어서면 기존의 낡은 건물은 철거해야 되는데 3년을 더 쓸 수가 있죠. 개축이나 재축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우리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이제 시행자가 나오는데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는요. 원칙이 6명입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6명. 그 다음에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국토부 장관하고 도지사입니다. 이렇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6명 시장 군수는 자신의 관할 지역에 대해서 도로 같은 설치하는 시행자가 되는데, 자, 국가 계획과 관련될 때는 국토부 장관이 시행자가 될 수 있고요. 광역 도시 계획과 관련됐을 때는 도지사가 시행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우리 협의로 지정한다는 게 나오죠. 그래서 2개 이상 시군에 걸칠 때는 서로 협의로 시행자를 정한다. 협의로 공동 시행하는 게 아니라 협의로 한 사람만을 시행자로 정하는 거예요. 협의가 성립 안 됐을 때는 같은 도의 관할일 때, 자, 도로가 의정부와 양주시를 지나간다. 의정부 시장과 양주시장이 협의로 한 사람을 시행자로 정해야 되는데 협의가 안 됐다. 둘 다 경기도 관할이지. 그때는 경기도지사가 시행자를 지정하고요. 2개 이상 시도에 걸칠 때는 국토부 장관이 시행자를 지정합니다. 그다음 국토부 장관 도지사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 자, 국토부 장관 국가계획 관련, 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는 경우. 자, 4번에 체크해야 되죠. 지정받은 자의 시행. 자, 공공기관은 그냥 지정받으면 시행자가 돼요. 그래서 이런 자가 아닌 비행정청도요. 이런 자는 비행정청이라도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면요.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면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정청이라도 지정받으면 할 수가 있는데, 비행정청은 두 종류예요. 공공기관이 있고요. 일단 민간인, 우리가 흔히 사인 그러죠. 사자 이렇게 쓰죠. 사사로 사자, 민간인. 그래서 공공기관과 민간인이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자, 요 공공기관 나오는데, 요 공공기관이 어떤 거냐 그러면요. 뭐 LH공사 같은 거 있죠. 그럴 때는 그냥 시행자로 지정만 받으면 바로, 이런 사람으로부터 지정받으면 바로 시행자 돼요. 근데 요 사인의 대표가 건설회사예요. 건설회사는요, 지정받으면 시행자가 되는데 그냥 지정 못 받고 지정받기 위한 조건이 있는데 이게 시험 문제예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한다. 우리가 흔히 민자 유치한다 그러죠. 민자 고속도로 들어보셨죠? 그래서 지자체나 국가가 돈이 없어요. 그래서 고속도로 설치할 때 건설회사 너네들 돈으로 설치해라. 그 대신에 한 50년간 통행료를 받게 해줄게. 그래서 민자 고속도로가 통행료가 굉장히 비싸요. 그 대신에 지름길이죠. 그래서 요 사인 건설회사를 시행자로 지정해 준다. 이게 바로 민자 유치 사업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도로가 지나갈 지역의 토지 면적, 사업 대상 지역의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을 그 건설회사가 소유하고요. 그리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시행자로 지정을 받을 수가 있다. 시행자로 지정받고 나서 나머지 면적 3분의 1, 지가 확보하지 못한 면적은 수용권을 행사해서 수용하면 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국공유지 면적은 제외한다 알아두세요. 언제는 국공유지 면적을 포함하고 언제는 제외하는가? 국공유지 면적을 포함하면 국가나 지자체한테 유리할 때는 포함, 제외하는 게 유리할 때는 제외예요. 이때는 국공유지 면적이 만약에 3분의 2면요. 동의를 안 받아도 되니까 시행자, 여기 건설에서 너무 유리하죠. 국공유지 빼고도 민간인이 갖고 있는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을 소유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것을 감독하는 국가 지자체가 유리하거든요. 국공유지 면적 제외하고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소유해라. 예. 그 다음에 34페이지는요. 자, 요 사업 시행자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을 하죠. 그래서 사업 시행자를 지원해 주는 조치가 있어요. 가로 1번 분할해서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 대상 지역을 2개 이상으로 분할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싶으면 분할해서 시행할 수 있고요. 그다음 우리 공치법에 특례가 있습니다. 실시 계획을 고시했을 때는 사업 인정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요. 우리가 수용에 대한 일반법은 공치법이에요. 자, 공치법. 그래서 수용에 대한 일반법이고, 대한민국의 어떠한 법이든지 수용이라는 말이 나오면 일단 공치법이 적용이 돼요. 근데 공치법에서는요, 개별 법률이 이 조문만큼은 우리 법의 규정을 우선 적용하고 싶다 그러면 그걸 인정해 줍니다. 이것을 공치법 적용의 특례라 그러는데요.
그럼 우리 공시법에서는 사업 시행자는 언제 수용권을 취득하냐 그러면요. 자기가 하는 사업이 공익사업이라고 인정받았을 때 수용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공익사업이라고 인정받았을 때. 그러면 제가 공시법상 사업 시행자예요. 일반 국민들의 토지 건물 수용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국토부 장관한테 가서 자기가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이 공익사업이라고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을 사업인정고시라 그래요. 사업인정고시. 사업인정고시가 있으면 수용권을 취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서는요. 아주 특례를 줘요. 사업인정고시를 안 받아도요. 실시계획만 자기가 땅 팔 공사할 실시 계획만 고시하면 사업 인정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즉 수용권을 준다는 거죠. 그 사업 인정 고시가 있으면 수용권 취득하는 거예요. 재결 신청은요. 여기서 수용 보상금은요. 수용 당하는 자와 수용하는 시행자가 협의로 보상금을 정하는 게 원칙인데요. 협의가 안 됐을 때는요. 수용 당하는 사람은 재결 신청을 못 하고 수용하는 시행자만 재결 신청을 1년 내에 해야 되는 게 공시법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1년 내에 해야 되는데 1년 내에 하지 않고요. 사업 시행 기간 내에 해야 됩니다. 만약에 사업이 10년 걸린다. 10년 내에만 재결 신청하면 돼요. 이건 어떤 의미냐 그러면 내 땅을 수용하겠다고 통지서가 왔어요. 당신의 땅을 1억에 수용하겠다. 통지서를 받고 가만히 있으면 협의가 성립되는 거예요. 만나서 말해야 협의되는 게 아니고요. 근데 무슨 소리야 내 땅 2억짜리인데 이의 신청하면 협의가 성립 안 돼요. 이랬을 때는요. 수용하는 자만 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협의가 안 됐습니다. 적절한 보상금을 정해주세요. 재결 신청을 1년 내에 해야 되는 겁니다. 당하는 사람은 못해요. 하는 시행자만. 이런데 1년 내 재결 신청한다 그러면 1년 되는 마지막 날 할 거예요. 재결은 14일 내에 되거든요. 그러면 1년 14일 후에 1년 14일 후에 이제 재결이 결정이 되고 나면은요. 그러면 결국에는요. 1년 14일 후에 확정된 수용 보상금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요. 사업 시행 기간이 해야 된다. 1년 만약 10년 걸렸다. 10년 하고 14일 후에 확정된 보상금을 받는데 1억에서 2억 사이인데 최악의 상황이 됐어요. 그대로 1억이었어요. 뭐 주는 대로 받을 걸 괜히 이의 신청했다가 10년이나 늦게 받게 되는구나. 그래서 이것이 수용당하는 사람한테는 아주 불리한 규정이 되겠다는 거죠. 자, 행정심판 보시면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데 밑줄 칠 게 있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만약에 건설회사가 한 거다. 우리 행정심판은 행정청한테만 제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행정청이 아닌 그 시행자 처분에 대해서는 그 시행자를 지정한 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하여야 한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칙이 나오는데 국토계획부 이제 마지막이죠. 이 보칙 중에서 시험에 언급되는 것은 타인 토지 출입이에요. 자, 이 보칙 중에서 언급되는 것은 타인 토지 출입인데 요 타인 토지 출입할 때 요 타인은요. 일반 국민을 말합니다. 요 타인은 일반 국민을 말해요. 그래서 일반 국민이 소유하는 토지에 각종 조사 측량을 하기 위해서 출입한다. 타인 토지 출입 등이 있을 때요. 요때 타인은 일반 국민입니다. 그래서 출입 등은 세 가지를 말해요. 출입하고요. 장애물 제거 변경이 있고요. 재료 적치장이나 임시 통로로 일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요 세 가지를 합쳐서 타인 토지 출입 등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요 타인 토지 출입의 주체가 나오죠.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는요. 타인, 일반 국민 토지에 출입하거나 재료 적치장, 세멘, 모래, 철근, 벽돌을 쌓아놓는 재료 적치장이나 임시 통로, 지름길로 사용하거나 그 다음에 장애물을 변경 제거할 수 있다. 나무나 돌이 방해가 된다. 부시거나 뽑아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근거 규정 때문에 이런 것을 일반 국민들 토지에 들어와서 할 수가 있겠다. 자, 출입 절차가 있는데요.
6명 시장 군수에게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게 왜 시험에 나오냐면요. 일반 국민 토지에 출입을 하는데 세상에 요 일반 국민에게 허가를 받는 게 아니라 지네들 6명 시장 군수한테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시험에 나오고요. 출입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소유자 등에게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되고요. 행정청인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는요. 허가도 안 받고 그냥 출입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요 세 가지 중에서 출입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피해가 가장 큰 거 요 두 개예요. 요 두 개는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를요. 허가 받을 수 없을 때는 요거 먼저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요거는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를 받기가 힘들 때는 6명 시장 군수에게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피해가 큰 게 요 두 가지예요. 그래서 여기 장애물 변경 제거, 그 다음에 타인 토지 일시 사용일 때는 그 토지 소유자 등에게 사전에 동의를 받아라. 그러면 현장에 없거나 거의 자기 땅이 현장이 없죠. 그 다음에 동의를 받을 수가 없을 때는 대신 6명 시장 군수에게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예. 지네들 행정청인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는요. 허가 안 받고 행정청이 아닌 사업 시행자는 자기네들한테 허가 받고 요 두 가지 행위를 해야 된다 그런 뜻이고요. 이런 일을 할 때는 사전 통지라는 게 나와요. 3일 전까지 통지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출입할 때는 7일 전 통지고요. 요거는 7일 전까지 통지. 요 두 개 피해가 큰 거는 3일 전 통지예요. 뭔가 좀 이상하죠. 피해가 적은 것은 7일 전까지 통지. 당하는 입장에서 피해가 큰 거는요. 미리 통지해 주면은 마음의 충격을 받을까 봐 임박해서 3일 전까지 통지해 주면 된다고 돼 있죠. 요거 옛날에는 둘 다 3일 전이었는데 요것만 7일로 늘린 겁니다. 요것만 너무 짧다고 누가 민원을 제기해서 요것만 7일 늘리고 이건 그대로 둔 거예요. 그래 현재는 이게 7일 이게 3일 균형이 안 맞는 것처럼 보이죠. 예. 그다음에 출입 제한이 나와요. 일출 전이나 일몰 후. 깜깜한 밤을 우리 법에서는 밤이란 단어를 안 쓰고 일출 전 일몰 후라 그러고요. 토지 점유자의 승낙 없이는 출입할 수 없다. 토지 소유자라 쓰면 틀립니다. 우리 깜깜한 밤에 들어가면요. 토지 소유자가 놀라는 게 토지 점유자가 놀라는 거죠. 토지 소유자 틀리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승인 의무,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 토지 출입 등을 방해하거나 거부하지 못하고요. 타인 토지에 출입하는 사람은요. 증표를 제시해야 돼요. 토지 출입 등에 관한 행위를 하려는 자는요. 증표와 허가증을 지니고 내보여야 된다. 체크하셔야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36페이지에 손실보상이 있죠. 타인 토지에 들어가다가 피해를 줬을 때 그 손실보상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자, 손실보상 의무자를 보시면은 토지의 출입 등에 관한 행위로 인해서 손실을 입은 자가 있을 때는요. 자, 밑줄 쳐야겠어요.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이나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가 손실을 보상해야 된다. 절대 행위자가 보상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타인 토지에 출입을 하다가 출입한 사람이 구급공무원이에요. 구급공무원이 뭘 밟았는데 밟고 보니까 고려청자를 밟았다. 물어주는 사람은 구급공무원이 아니라 그자가 속한 행정청.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가요. 작업 인부를 고용했는데 그 인부가 출입을 하다가 또 뭘 밟았어요. 밟고 보니까 이조백자예요. 그 누가 물어줘야 되는가? 그 인부가 물어주는 게 아니라 그자를 고용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가 손실을 보상해야 됩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오죠. 그럼 우리 손실 보상의 절차를 보시면은 당사자의 협의. 자, 손실 보상에 관해서는 손실을 보상할 자입니다. 절대 손실을 입힌 자라 그러면 안 돼요. 손실을 보상할 자와 손실을 입힌 자가 협의로 결정하고요. 협의가 안 됐을 때는요. 토지의 수용위원회에다가 재결 신청할 수 있다. 여기까지가 이제 국토계획법
범위고요. 요 다음 절차 뭐 거기다가 뭐 이의를 제기한다 그랬을 때는요 공시법에 규정돼 있다는 거죠. 그다음 우리 참고로 청문 사유가 나오는데요. 여기 이제 청문이 나오는데 자, 요 청문은 뭐냐 그러면 청문회하고는 달라요. 청문회는 국회법에 나오는 겁니다. 청문회라는 것은 증인을 출석시켜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을 청문회라 그러고 여기서의 청문은요. 어떠한 자격이나든가 이런 것을 취소당하는 사람이 나는 취소당할 만한 짓을 한 적이 없어요 하면서 자기를 변호하는 것을 청문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청문 사유 세 가지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우리 보통 앞에 자만 따서 개도실 그러는데요. 우리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당했을 때 저는 취소당할 만한 짓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럴 수가 있고 자 도시군 계획 시설사업 시행자로 지정됐다가 시행자 지정의 취소를 당한 사람. 뭐 우리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로 지정된다는 것은 바로 이거죠. 비행정청이란 뜻이에요. 공공기관이나 일반 민간인 이런 사람들이 시행자로 지정을 받았다가 취소당할 때 나는 취소당할 만한 짓을 한 적이 없어요 하고 이렇게 청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시계획 인가 취소. 실시계획 인가 취소를 당했을 때 저는 취소당할 만한 짓을 한 적이 없어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 시험을 낼 때는요. 예전에는 4번이 하나 있었어요. 4번이 토지거래 허가 취소라는 게 있었는데요. 여기 삭제가 됐습니다. 옛날 우리가 감정평가사를 공부할 때는 앞에 자만 따서 외웠거든요. 청문회 불려 나오면 지나가는 개도 사실을 실토한다. 이렇게 했지만 여기 없어졌기 때문에 청문회 나오면은 개도 실실 웃는다. 이렇게 외워야 돼요.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는 2번을 가지고 함정을 파요. 앞에 자만 따서 외우는 사람들이 틀리라고요. 앞에다가 수식어를 붙입니다. 비행정청인 그래요. 자, 비행정청인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시행자 지정의 취소. 수식을 붙여준 거죠. 자기는 앞에 첫 자를 도자로 외웠는데 빗자로 나와서 이게 틀린 건 줄 알거든요. 그래서 앞에 자만 따서 외우지 말고 내용도 한 번씩 읽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도자가 들어가는 다른 것을 틀린 지문을 만들죠. 예를 들면은 도시군 기본계획 승인 취소. 이게 청문 사유다 그러면 첫 글자에 도자가 나왔네. 이게 맞다 그러면 안 돼요. 이게 틀린 거죠. 그래서 요걸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청문 사유까지 보시면은 우리 국토계획법은 다 이제 정리가 된 겁니다. 여기까지 일단 국토계획법 13문제가 나오는 분량 다 정리했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